자, 모듈 12 IPv6 어드레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IPv6라고 하는 게 한 20년 전서부터 실제 상황에 이제 실제 저희 네트워크에 설치가 됐고요. 뭐 윈도우즈 OS라든가 웬만한 라우터들도 다 지금 실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V6라고 하는 거 자체가 나오게 된 거는 V4 어드레스가 다 써서 더 이상 어사인이 안 되기 때문에 V6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도 V4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NAT 써가지고 V4 프라이빗 주소 쓰고 퍼블릭 주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실은 더 많고 그렇게 활용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V6로 확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V6 애플리케이션이 딱 있어가지고 킬링 애플리케이션 같이 하는 뭐가 만들어져서 V4를 해서는 안 돌아간다. 그럼 V6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다 바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V4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 V6에서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자연스럽게 이제 V4 쓰는 사람, V6 쓰는 사람이 같이 호환되도록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V6만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 뭐가 될지 모르겠을 때 그렇지 않고 나서는 V4, V6는 뭐 상당히 공존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V6도 다루게 되는 거고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기본 철학은 그 V4랑 똑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V6에서 쓰는 거의 한계점 혹은 4바이트가 아니라 16바이트이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몇 가지만 좀 정의가 돼 있지 V4하고 달리 뭐 V6가 뭐 다른 게 있다. 뭐 그런 애니캐스터 어드레스 그 정도 하나? 그 외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V6에 대한 내용 볼까요? V6 여기서 나오는 것은 V4 이슈에서 V6가 나오게 된 배경, 그다음에 어드레스 표현하는 방법, 16바이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지, 그다음에 어드레스 타입에 대한 거,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여기서는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GUA, LLA, 그래서 글로벌 유니크 어드레스, 링크 로컬 어드레스, 스태틱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태틱 컨피그레이션 했으니까 이제 다이나믹하게 글로벌 유니크 어드레스에 대한 유니캐스트, 이제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디에요?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컨피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어드레스 어사인, 얼로케이션 하는 방법. 어사인 오토 컨피그레이션 되는 거예요. V6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그다음에 서브네팅 하는 거. 서브네팅 하는 것이 상당히 여긴 심플합니다. 하이로키컬하게 쭉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고 끝나요. 별게 없을 수 있어요. 자, V4 어드레스 이슈를 볼까요? V4 어드레스가 이제 없습니다. 고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승자로서 나오는 거고요. 리프레서가 아닙니다. 계속 이은 거고요. 128비트,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트죠. 48 비트에서 46이 48이 32비트, 32비트에서 128, 16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4배가 커지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4배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보이는 게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 혹은 에브리띵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이거 IoT 쪽이라든가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장치 자체가 되게 조금조금하잖아요. 거기마다 전부 다 글로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혹은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 주소 갖고 나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IoT 쪽에서 만약에 활성화될 때는 V4 주소 갖고 나서는 더 이상 못 쓰니 그때는 이제 V6 주소가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IoT 또 여기 그 CCNA에 있고 제가 뭐 필요하다면 IoT 관련된 강의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 IoT를 하게 되면 정말 주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구에도 주소가 들어가고 여러분 뭐 웬만한 장비들 조그만 거에도 뭐 마우스에도 뭐 IoT 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쓰다가 없어지는 장치들, 뭐 장치, 임시 쓰는 장치들도 IoT 장치들도 꽤 있는데 거기 주소를 다 쓴다고 하면 V6 주소가 그때 많이 필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6에 대한 뭐 IPv6 리미트, 그다음에 인터넷 파퓰레이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NAT로 쓰는 것이 있고 NAT로 쓰는 데는 이슈도 있고 IoT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트랜지션에 대한 타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근데 트랜지션에 대한 타임이 빨라지는 거를 제가 20년 전에 또 들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거 보면은 20년 후에도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렇게 그렇게 전환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V4, V6가 coexistence 할 것 같다. coexist in the near future. It will take several years. IETF가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있어요. 듀얼 스택. 듀얼 스택에는 IPv4, V6가 동시에 동작하는 겁니다. V4, V6가 동시에 동작하는 거. 터널링. 이게 터널링에 대한 것은 V4 네트워크가 되게 많으니까 V6 터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V4가 터널로 돼 있어서 V6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가운데에 IPv4 오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Pv6 아일랜드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V4에서 프라이빗 주소하고 퍼블릭 주소에 대한 NAT 기능이 있듯이 여기도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6 to 4 NAT 6 to 4 NAT 6 4인데 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변환에 대한 것도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것도 네, 정의가 됩니다. 터널링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IPv6로 가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골은 순수한 전부 다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완전히 IPv6 온리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어드레스 쓰는 표현의 방법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헥사데시말로 표현하고요. 로우 케이스, 어퍼 케이스 관계없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관계없고요. 노테이션은 이렇게 콜론을 씁니다. 이렇게 콜론으로 써가지고 쓰는데 16비트 단위로 세그먼트를 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그젠플이 이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20이라는 게 00, 00, 001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이제 00, 0010, 0000, 0000, 0001 이렇게 되는 거죠. 쓰는 게. 그 다음에 0000 이건 D니까 1010이 되나요? 모르겠는데 1100인가요? B가 1011이 되겠고요. 이거는 1000이 되겠고요. 이런 식의 4비트에 대한 거를 바이너리로 표현해서 헥사 값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 콜론으로 표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16바이트 하나 둘 이게 여기가 2바이트죠. 2바이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표현하는 헥사데시말 하는 표현 형태를 씁니다. 근데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사실 헥사데시멀 쓰는 게 맥 어드레스가 그걸 썼잖아요. 0x 0800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0을 앞에 있어도 지우질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0으로 시작하는 거는 앞에 지운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여기 0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A, B 이렇게 돼 있다. 앞에 00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보게 되면은 이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한해서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숫자가 많이 좀 줄었으니까 읽기 좀 편할 거고 여기는 이제 0이 00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더 줄입니다. 더블 콜론으로 해가지고 줄입니다. 더블 콜론으로 해서 더 줄여요. 더블 콜론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더블 콜론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더블 콜론을 한 번만 쓰지 두 번은 못 씁니다. 만약에 여기도 000이 있고 앞에도 뭐 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000이 있고 여기도 000인데 두 개 다 더블 콜론을 표시하면 어디가 몇 바이트를 0으로 지운 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 딱 있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덟이어야 되는데 여기 한 세 개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더블 콜론이 있고 어디 중간에 더블 콜론이 있으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블 콜론은 반드시 한 번만 있어야 됩니다. 앞에 뭐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한 걸 여기 더블 콜론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공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카페가 전부 다 이게 저기가 돼요. 그 헥사데시말에 각각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의 카페라고 해서 주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드레스 타입이 보게 되면 유니캐스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멀티캐스트 여러 데스티네이션을 지정하는 거고요. 애니캐스트가 처음 나오는데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디바이스가 애니캐스트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버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한 서버 주소 하나만 어사인을 그걸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보내게 되면 거의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애니캐스트 주소로 갑니다. 애니캐스트는 가장 가까운 디바이스로 갑니다. 여러 개의 주소를 갖고 있는 어, 하나의 주소가 동일하게 여러 개의 어사인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놈한테 패킷이 전달되는 게 애니캐스트 주소입니다. V4 주소하고 달리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all node multicast 주소라는 것이 있어요. all node multicast, all outer multicast 주소라고 있는데 사실 all node multicas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해당합니다. 이것이요. 근데 나중에 여기 타입에 보시게 되면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라는 주소는 없습니다. 프레픽스 랭스, 프레픽스로 써요. 여기 보면 프레픽스라고 하는 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일종의 네트워크 V4에서는 네트워크 파트, 호스트 파트, 뭐 호스트 포션, 뭐 네트워크 포션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제 프레픽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쓰고요. 128비트 중에서 그러니까 16바이트 중에서 앞에 8바이트가 프레픽스고요. 뒤에 8바이트가 인터페이스 아이디라고 칩니다. 그다음에 프레픽스 랭스는 128까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레코멘드 하는 것이 랜에서 64에 대한 것을 레코멘드 하고 있는 겁니다. 128 전체를 프레픽스로 다 할 수도 있네요. 지금. 근데 여기서 쓰는 거는 슬래시 노테이션을 씁니다. 25.25. 이거 안 씁니다. 그래서 0에서 128까지 프레픽스는 몇 비트까지 쓴다라고 쓰고요. 여기에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그젠플 2001 콜론 db 8 콜론 a 콜론 해서 쓰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썼잖아요. 그럼 뒤에 콜론으로 해가지고 00000 그러니까 5바이트, 8바이트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8바이트 중에서
3바이트에 대한 값은 나와 있고요. 나머지 5바이트는 000000이 네트워크 프레픽스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프레픽스는 앞에 정의하고 뒤에 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조금 이따 보면 하이어러키컬하게 프레픽스를 설계하는 게 또 나옵니다. It's strongly recommended to use 64비트 인터페이스 ID most network. 될 수 있으면 이게 128까지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네트워크 프레픽스는 14비트까지만 쓰고 뒤에 있는 것은 뒤에는 인터페이스 ID로 쓸 것을 strongly recommend입니다. 왜냐하면 이 stateless address auto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어드레스를 자기 스스로 잡아요. 우리가 그거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그러죠. 꽂기만 하면 동작하는 거. 근데 꽂기만 하면 동작하는 게 이게 DHCP에서 주소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얘가 네트워크 파트를 받아가지고 내 호스트 아이디 붙여가지고 그냥 주소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트 리스하고 스테이트 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스테이트 풀이라고 하면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이게 어사인되어 있는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풀이라는 게 스테이트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리스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주소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좌우지가 오토 컨피규레이션이 돼요. 그게 스테이트 리스. 스테이트 리스, 어드레스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할 때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아이디로 64비트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관리하는 게 이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일단 유니캐스트 볼까요? 유니캐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주소, 프라이빗 주소 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데 implicitly 그렇게 나눠져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퍼블릭 주소에 해당한대. 이건 퍼블릭 어드레스가 해당하고요. 글로벌 유니크 인터넷 라우터블 어드레스예요. 그게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예요. 저도 가끔 이게 유니캐스트에다가 이걸 뭐 유니크에다가 저도 헷갈리는데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입니다. 링크 로컬 어드레스는 이게 프라이빗 주소예요. 이게 내부에서 링크에서만 링크 로컬에서만 쓰는 주소예요. 외부 나갈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링크 로컬 주소는 이게 그 싱글 링크에서만 쓰는 거고 전체 라우터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트 로컬 어드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링크 있는데 우리 사이트야. 그래서 사이트 로컬 어드레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프라이빗 주소처럼 쓰이는 거예요. 네, 좌우지간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가 있고요. 링크 로컬 어드레스 전부 다 유니캐스트 주소입니다.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에 대한 걸 볼까요? 유니크한 거 주소에 대한 렌지가 있어요. FC00에서 7번까지니까 7번까지니까 여기 7이니까 이 C에 해당하는 거에서 1011이죠. 1011. 요 C 값이 해당하는 값이 1011이잖아요. 1011에서 1111까지입니다. 107이니까 맞나요? 1 또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이게 F00. 그렇죠? 007이잖아요. 다시 쓸게요. FC 7. 맞죠?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걸 쓸 때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C라고 하는 값이 F는 그냥 있고 1 있으니까 A, B, C 10, 10, 10, 11, 11, 00까지죠. 그러면 7비트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그러면 저 값이 110 0에서 1까지인데요. 110. 그러면은 이게 C고 이건 D인데 C하고 D까지인데요. 아, 맞군요. 여기 C, D까지네. C, D. 아까 제가 보면은 C, D까지잖아. 그러니까 보는 값이 7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잖아요. 어? 아, 저도 오랜만에 또 이걸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이 FC00에서 FDFF까지가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예요.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 이게 V4 어드레스에서의 프라이빗 주소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사이트 내 로컬에서만 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디바이스에서를 이걸 액세스할 수 없네요. 그 다음에 need access another network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not globally routed, 그 다음에 translated. 그러니까 외부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는 주소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링크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내에 그 링크 로컬 주소가 되는 것이고요. 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목적, 그러니까 프라이빗 주소에 대한 장점이 이게 뭐 시큐어하게 하는 것이 있걸랑요. 외부로부터 내 네트워크를 안 보여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This was never the intended use, ULA. 그러니까 원래 얘는 그렇게 뭐그 보안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로컬에서만 쓰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관심사항이 이거 있죠. 내가 주소가 두 개가 있는 거야. GUI고 있고 LLA가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때 GUI 쓰고 어느 때 LLA 쓰는지 이게 이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링크 내에서 쓰고자 할 때 링크 어드레스 쓰고요. 외부 나가는 쓸 때는 GUI 씁니다. 그거예요. 딱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도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뭐냐면 퍼스트 비트가 001로 시작한다. 이 3비트네요. 여기 3. 그러니까 001로 시작하니까 앞에 값이 2나 3으로 하는 것을 어사인한 거예요. 그럼 앞에 나머지 것들은 뭐냐? 나머지까지 어사인하지 않은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여기 00 앞에 값을 001을 뭐 010라든가 101이라든가 100라든가 110 이거는요 아직 어사인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어사인하겠다. 지금은 2나 3으로 시작하는 것만 쓰고 있다. 그래서 2000이나 3FF까지 2000에서 3FF까지 쓰는 것이 현재 주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럭처에 대한 거를 크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없네요. 여기 보게 되면 아, 지금 64 뒤에 부분이 64비트에 대한 인터페이스 아이디로 제한했으니까 앞에 64가 있잖아요. 그 64에 대한 거를 예를 들면은 8바이트 중에서 앞에 글로벌이 하는 것은 6바이트, 위에 2바이트는 서브넷 아이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서브넷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라우팅 프레픽스하고 인터페이스 아이디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오거나이제이션 그 내부에서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데서 어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사인하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 6바이트 쓰고 여기 2바이트 쓴다. 그럼 6바이트만 가지고 우리 기관으로 오고요. 우리 기관 내에서 2바이트 갖고 나서 내부 라우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라우팅
프레픽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 기관을 통해서 오게 되면 우리 기관 내에 서브넷 아이디 갖고 나서 네트워크를 다시 또 쪼갤 수가 있어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입니다. 그거. 링크 로컬 어드레스에 대한 걸 보게 되면 same 링크에 있는 거, 같은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 것만 할 때 LLA를 씁니다. 그래서 LLA가 데스티네이션 소스 어드레스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외부로 보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네트워크는 LLA를 다 갖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LLA를 갖습니다. 컨피규어 매뉴얼리 안 돼 있을 때 디바이스는 아주 자동으로 어사인합니다. 그러니까 LLA는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같고요. 그 레인지는 요 값입니다. FE80으로 시작합니다. FE80. FE80으로 시작하는 링크 로컬 어드레스는 그냥 자동으로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LLA,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라우터 사이, 요 사이에서 주고받거나 혹은 라우터하고 호스트 요 하나의 링크에서 주고받거나 그랬을 때 쓰는 것이 링크 로컬 어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볼까요? 스태틱 컨피그레이션. 스태틱이니까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 하는 겁니다. 스태틱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를 라우터에서 하는 커맨드입니다. 커맨드. Most IPv6 configuration verific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V4랑 똑같고요. 차이가 나는 게 이 V6만 붙입니다. IP 대신에 IPv6만 붙여요. V6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주소 어사인하는 거죠. 라인 인터페이스까지 들어와서 기가비 유닛까지 들어와서 IP 어드레스 대신에 IPv6 어드레스 주소 쓰고요. 그다음에 넷마스크 아니라 슬래시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 프레픽스를 줍니다. V4 주소 주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프레픽스 랭스에 대한 걸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프레픽스다라는 것을 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노 셧다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 셧다운 해야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하는 코맨드까지 같이 써놨습니다. 엑시트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는. 윈도우 호스트에서도 이거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호스트에서도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하는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V6 어드레스 쓰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매스크 주고요. 그 다음에 2001 DB HB 1.1 해가지고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것을 쓰고요. 만약에 DNS 서버에 대한 것도 V6 어드레스로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DHCP V6를 쓰거나 SLACC를 쓰게 된다면 링크 로컬 어드레스는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동으로. ICMP 뒷부분에 가면 라우터 ICMP V6에 뭐가 있냐면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게 있어요.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보고 나서 네트워크 프레픽스를 얘가 잡아요. 어쨌든 뭐 그런 걸로 해서 SLACC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DHCP 갖고 IPv6 주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통해 가지고 라우터의 그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호스트 단말 쪽의 관점에서 지금 본 거가 되겠고요. 라우터의 정보는 라우터 게이트웨이죠. 라우터 인터페이스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하는데 뭐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보시다시피 GUA가 돼 있는데 굳이 여기는 GUA 쓰지 않고 LLA를 써도 된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LLA를 쓰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로컬 어드레스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컨피규레이션 하는데 동일하게 인터페이스에 요걸 줍니다. 링크 로컬이라고. 여기 링크 로컬 코맨드라는 걸 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요 인터페이스가 기가빗 이더넷 000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링크 로컬 주소는 FE80 땡땡 0 땡 1을 링크 로컬로 해서 노 셧다운에서 실행을 하는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IPv6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